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 6월 15일 새벽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조종관을 놓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귀에서는 엔진 소리 대신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손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미그 29 전투기 세대. 북한 공군의 최신식 전투기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무전으로 한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평양산원을 경유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성역을 경유했다는 겁니까? 과연 여성 조종사들만 가능했던 그 비밀 루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오늘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날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새벽 제가 조종하던 미그 29 전투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미확인 기체 세대가 포착된 겁니다. 레이더 화면에 찍힌 기체들은 북한 공군의 미그 29 전투기였습니다. 관제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전쟁인가? 도발인가?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대 모두 무장 신호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1번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7살 북한 공군 중좌였던 저는 이 편대의 리더였습니다. 제 오른쪽 2km 떨어진 곳에는 2번기를 조종하는 정아란 언니가 있었습니다. 29살 소령 계급장을 단 언니의 얼굴은 헬멧 너머로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3번기의 최윤아가 있었습니다. 26살로 우리 셋 중 가장 어렸지만 가장 대담한 친구였습니다. 인천 관제탑, 이쪽은 북한 공군 203편대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가 무전기에 대고 한 이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였을 겁니다. 관제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 믿을 수 없었겠지요. 북한 전투기 세대가 동시에 망명한다는 것을. 게다가 조종사가 모두 여성이라는 것을. 203편대, 현재 연료 상황은? 관제탑의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1번기 30%, 2번기는? 아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번기 15%입니다.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번기 8%. 엔진 경고등 켜졌습니다. 관제탑은 즉시 비상 착륙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우리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전투기들이 우리 양옆에서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전으로 한 말 중에 관제탑 사람들의 얼굴을 굳게 만든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양산원을 경유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침묵은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말을 들은 국정원 요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평양산원. 그곳은 북한 최고 지도층의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료시설입니다. 군 보위부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역 같은 곳이죠. 우리가 그곳을 경유해서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아직 몰랐을 겁니다.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먼저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준비했지만 막상 대한민국 땅에 바퀴를 내린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1번기 착륙 완료.
제가 무전으로 보고하는 동안 유나가 3번기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연료가 거의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종석 안에서 유나의 기체를 지켜봤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 완벽한 각도로 활주로에 기체를 내려놓았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엔진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추락했을 겁니다. 이제 아란 언니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언니의 기체를 바라봤습니다. 2번기가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체가 평소보다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착륙 각도가 약간 틀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란 언니, 괜찮아요? 제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초 후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착륙한다.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이 없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스쳤습니다. 1번, 2번 튕겼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기체를 통제했습니다. 결국 안전하게 활주로에 멈춰 섰습니다. 2번기 착륙 완료.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셋 모두 살아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7년간의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활주로로 달려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종석 캐노피를 열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북한과 다른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려 발을 땅에 디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유나도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조종석 가장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헬멧을 벗지도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국정원 요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는 유나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제 시선이 2번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란 언니가 조종석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하얀 비행복을 입은 언니의 모습이 새벽빛 아래서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사다리를 내려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1초. 언니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2초. 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초.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아란아.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활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언니의 하얀 비행복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비었습니다. 언니는 출혈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제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 해냈어. 살았어. 제가 말했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바닥에는 언니의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한서윤 동무.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란 언니는 괜찮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유나는 아직도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내리지 않는 걸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종석에서 꺼내온 작은 방수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있다는 것을. 국정원 요원이 그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절대 열어볼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방에서 희미한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요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가방을 지금 당장 열어보셔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저는 거부했지만 여러 명의 요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탈출 계획, 증거 자료,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절대 지금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은 압수합니다. 나중에 조사실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아.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가 조종석에서 헬멧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나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다친 것처럼. 유나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니, 걸으려고 했습니다. 유나는 세 걸음을 걷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난 괜찮아. 그냥 다리가 좀 저릴 뿐이야. 하지만 유나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통증을 참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비행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쪽 바지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 괜찮다니까. 착륙할 때 조종관에 다리를 좀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유나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유나에게도 달려왔습니다. 유나는 거부하려 했지만 저는 유나를 의료진에게 넘겼습니다. 유나야, 치료받아야 해. 우리 이제 안전해.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저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제 눈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 유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활주로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세대의 미그-29 전투기와 함께 저는 제가 조종했던 1번기를 바라봤습니다. 북한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진 기체. 7년 동안 제가 하늘을 날던 전투기. 이제 이 전투기는 더 이상 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자유를 향해 날아온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한서윤 동무, 아니 한서윤 씨. 이제 조사실로 가시죠. 설명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란 언니와 유나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괜찮을까? 우리는 정말 살아남은 걸까?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일까? 요원이 저를 검은색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대의 미그-29가 새벽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몰고 온 전투기들. 우리가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단.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여성이어야만 했는지, 왜 평양산원을 경유해야 했는지, 왜 우리 셋이 함께여야 했는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의 대한민국, 자유의 땅. 하지만 저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제 품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국정원이 압수했습니다. 곧 그들은 가방 안의 내용물을 보게 될 겁니다. USB 서류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그들이 그것을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까요? 우리의 7년이, 우리의 계획이, 그리고 우리가 치른 대가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7년 전 평양의 어느 항공학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3명의 젊은 여성이 처음으로 하늘을 꿈꾸던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오직 여성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 평양은 아직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20살이었던 저는 만경대 항공군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거대한 구호가 정문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하늘을 정복하자. 저는 그 구호를 올려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선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성도 하늘을 정복한다는 슬로건 아래 북한 최초로 여성 전투기 조종사 양성반을 개설한 겁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12명의 여성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물론 제가 선발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정민, 당시 인민모력부 항공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북한 공군 내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평양의대 교수였습니다. 저는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온 건 단순히 집안 배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터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고 체력 검사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입학 첫날 저는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여성 생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관이 들어왔고 우리는 모두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동무들 앉으시오. 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동무들은 조선의 역사를 만들 것이오.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서 말이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남성 조종사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하오. 아니,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동무들은 여성이기 때문이오. 세상은 동무들을 의심할 것이오. 동무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말이오. 교관의 말은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시뮬레이터 훈련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순서대로 시뮬레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기본 비행 테스트였습니다. 이륙, 순항, 착륙. 단순한 코스였지만 정밀함이 요구되는 테스트였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시뮬레이터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을 잡는 순간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나왔을 때 교관들이 모니터를 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점수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생도가 시뮬레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도도.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교관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점을 받은 생도가 셋 있어. 한서윤 동무, 정아란 동무, 최유나 동무. 나와서 경례하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점이 셋이나. 저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옆에 2명의 여성이 섰습니다.
하나는 저보다 키가 약간 작고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보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동무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소. 축하하오. 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 라이벌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기숙사에서 저는 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4명이 쓰는 방이었습니다. 제 위층 침대에는 정아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 시뮬레이터에서 만점을 받은 그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란이에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윤입니다. 아, 한정민 부국장님의 따님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아란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불편했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서윤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정민 부국장의 딸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란 언니의 눈빛에는 시기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여기 왔어요. 제가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란 언니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시뮬레이터 점수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만점 받긴 했지만 서윤 씨 비행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비행할 때 기체를 느꼈습니다. 기체의 떨림, 무게, 균형.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란 씨 비행도 좋았어요.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란 언니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여기 여자가 12명밖에 없잖아요. 뭉쳐야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란 언니와 저는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또 한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훈련 첫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기숙사 소등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훈련이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흥분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조종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 그리고 문 여는 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옥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유나였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만점을 받은 또 다른 생도.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한서윤 씨. 잠 안 와요? 당신도요? 저는 유나 옆에 섰습니다. 유나는 평양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별로 없는 평양의 밤. 저 멀리 주체 사상탑에 불빛만 보였습니다. 별 보러 왔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평양은 불빛이 적어서 별이 잘 보였습니다. 조종사가 되면 저 별들 사이로 날 수 있을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전투기는 우주까지는 못 가요. 하지만 충분히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꿈꿨어요. 날고 싶다고. 새처럼. 자유롭게. 유나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갈망? 아니면 슬픔? 왜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냥 날고 싶었어요. 그 대답은 솔직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조종사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미그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멋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나 봐요. 네. 아버지는 특별해요. 군인이지만 따뜻해요. 그리고 항상 제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남들이 뭘 하든 상관하지 말라고. 좋은 아버지네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아란 언니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요. 아란 언니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둘 다 잠 안 와요? 언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너무 흥분돼서.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월요일이 기대돼요. 아란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평양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셋 다 만점 받았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쟁자네요. 맞아요. 하지만 좋은 경쟁이면 좋겠어요. 서로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주는. 아란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좋아요. 약속해요. 우리 셋이 함께 조종사가 되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그날 밤 우리는 옥상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꿈, 두려움, 희망. 처음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 오전에는 이론 수업. 오후에는 시뮬레이터 훈련. 저녁에는 자체 학습. 12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 후에는 10명이 됐습니다. 2명이 탈락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매주 실시되는 평가에서 아란 언니, 유나는 항상 1, 2, 3등을 다퉜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실제 비행기를 타는 단계가 됐습니다. 훈련용 경비행기였지만 그래도 진짜 하늘을 나는 겁니다. 첫 비행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서유나, 괜찮아? 아란 언니가 물었습니다. 긴장돼요. 만약 실수하면 어떡하죠? 괜찮아. 교관이 옆에 있잖아. 그리고 넌 시뮬레이터에서 항상 완벽했어. 시뮬레이터와 실제는 다르잖아요. 맞아. 실제가 더 좋아. 진짜 하늘이거든. 유나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무섭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설레. 드디어 진짜로 날 수 있잖아. 유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첫 비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어때요, 한서윤 동무? 교관이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관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조종관 잡아보세요.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기체가 반응했습니다. 제 손의 움직임에 따라 기체가 움직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느낌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명이었던 생도는 8명이 됐습니다. 2명이 더 탈락했습니다. 비행 중 공포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조종사가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봄. 우리는 이제 전투기 훈련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미그 21 훈련기였습니다. 진짜 전투기였습니다. 경비행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 기동성, 그리고 위험성.
첫 전투기 비행 전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만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웃었습니다. 서윤이는 큰일 있기 전에 항상 여기 오네. 맞아요. 마음이 복잡할 때 하늘을 보면 정리가 돼요. 저는 유나 옆에 섰습니다. 내일 떨려요? 당연하죠. 전투기예요.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 하지만 우리 해낼 거야.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항상 자신감 넘치네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 없어. 그냥. 난 이미 잃을 게 없거든. 유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유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유나는 자신에 대해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과거 이야기도.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난 고아원 출신이야. 부모님 없어. 가족 없어. 걱정해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편해. 실패해도 실망시킬 사람이 없잖아. 유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있잖아. 우리가. 나랑 아란 언니. 유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슬픔 없는 웃음. 고마워, 서윤아. 그 순간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19년. 드디어 우리는 졸업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여성 조종사 양성반은 7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7명 중 전투기 조종사 자격을 얻은 건 5명. 그중 최상위권은 당연히 우리 셋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김정은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인민군 대극장에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시범 비행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 아란 언니 유나. 우리 셋이 선택됐습니다. 시범 비행은 완벽했습니다. 편대 비행, 기동, 착륙.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김정은이 만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축하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서윤아, 조심해야 한다. 너무 유명해지면 위험해.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라에서 너무 눈에 띄는 건 좋지 않아. 특히 너희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는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라. 절대 급한 상황 아니면 열지 마라. 알겠나? 이게 뭔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이걸 열어라.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실제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없다. 그냥 준비하는 거다. 만약을 위해.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지만 아버지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2021년. 우리는 정식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선전 도구였습니다. 여성 조종사의 성공을 알리는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포스터 모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됐습니다. 연애는 금지됐습니다. 외출도 제한됐습니다. 우리는 조종사가 아니라 인형이었습니다. 이러려고 조종사가 됐나? 어느 날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아야지. 우리 선택이잖아. 아란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진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이 올까? 유나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지만 땅에 내리면 새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봄이 왔지만 제 마음은 겨울보다 추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비행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서재에 계시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도 어두웠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서윤아, 앉아라.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발령이 났다. 내가 지방으로 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인민무력부 항공국 부국장에서 해임됐다. 강원도 원산비행단 부단장으로 좌천이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좌천? 왜? 이유가 뭔데요? 모른다. 아니, 짐작은 간다.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좌천 다음은 숙청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보위부 건물을 지나가다가 한 문서를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문서였지만 제 눈은 자동으로 읽었습니다. 한정민, 반당 기술 유출 혐의, 관찰 대상.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 몰래 오신 겁니다. 서윤아, 내가 준 USB 기억하나? 네, 아직 안 열었어요. 이제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 서윤아, 잘 들어라. 난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언젠가 나를 데려갈 거야.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이 나라에서 잘못은 중요하지 않아.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끝이야. 서윤아, USB를 열어봐라. 그리고 결정해라. 여기 남을 건지 떠날 건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거기 있었습니다. 4년 전 아버지가 주신 그 USB.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저는 제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 평양산원 이용 계획서. 두 번째 파일 여성공군 특별의료 프로토콜. 세 번째 파일 순환 비행장 배치도. 네 번째 파일 대한민국 망명 절차.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탈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마지막 파일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했습니다. 서윤아,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하지만 서윤아,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 계획은 오직 여성 조종사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평양산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원은 보위부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다. 거기서 시작해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이걸 준비하셨을까? 저를 위해. 같은 시기 정아란 언니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단의 남성 조종사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니를 위해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6월 어느 날 언니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나 임신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북한에서 당에 허가 없는 임신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선전도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해요? 응. 3달 됐어. 어떡하지?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일단 진정해요. 생각해봐요. 보위부가 알면 끝이야. 낙태를 강요당할 거야. 아니면 수용소로.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위로했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8월 최유나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유나의 옛 고아원 동기가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보위부는 유나도 연루됐다고 의심했습니다. 서유나, 나 조사받아. 유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사? 탈북 관련. 내 친구가 탈북하려다 잡혔대. 그래서 나도 의심받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게 중요해. 여기선 의심만으로도 죽일 수 있어. 유나의 눈빛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밤 저는 아란 언니와 유나를 대동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강변에 앉았습니다. 왜 불렀어? 유나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금 다 위험에 처했어. 언니는 임신했고 유나는 탈북 의심받고 제 아버지는 숙청 직전이에요. 그래. 다 알아. 아란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선택지가 2개야. 여기서 죽거나 탈출하거나. 제 말에 두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탈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유나가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아버지가 준비해 주셨어. 저는 USB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평양산원 루트. 여성만 가능한 탈출 방법. 평양산원? 아란 언니가 반복했습니다. 네. 산원은 특별한 곳이에요. 최고 지도자, 가족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보위부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검진 명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와 순환 비행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투기를 타고. 네. 남쪽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동강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친 계획이야. 유나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 아란 언니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못 지켜요. 언니도 알잖아요.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워. 아란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넌 확신해? 이게 가능하다고. 유나가 물었습니다. 확신은 못해.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여자라서 가능한 거야. 여자라서. 응. 평양산원은 여성 전용이야. 남자 조종사는 이 방법 못 써. 우리만 할 수 있어. 유나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여자라서 더 감시받고, 더 통제받고, 더 이용당하지만 여자라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네. 맞아.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나 할래.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짜? 응.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어. 가족도 없고.
여기 남아서 수용소 가는 것보다 탈출하다 죽는 게 나아. 그리고 아란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끝까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다음 2달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평양산원 방문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부인과 검진 명목으로 가짜 증상을 연출했습니다. 아란 언니는 임신 검진으로 완벽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생리 불순 문제로 예약했습니다. 순환 비행장까지의 거리는 평양산원에서 차로 1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환 비행장에는 항상 미그 29 전투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훈련 때 그 기체들을 사용했습니다. 남한까지의 거리는 약 280km. 미그 29의 최대 속도는 시속 2400km. 이론상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추격을 받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었습니다. 연료 계산도 했습니다. 만땅으로 채우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빠듯했습니다. 한 방울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추격 회피 루트도 연구했습니다. 서해 쪽으로 우회하면 북한 전투기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이라 레이더 탐지도 어려웠습니다. 11월, 12월 내내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종이 위에서 그리고 실제 비행 훈련 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2024년 5월 제 아버지가 구금됐습니다. 반당 혐의로. 저는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6월 20일 한서윤 동무를 조사하겠다고. 아란 언니도 위험했습니다. 임신 7달. 배가 불러왔습니다. 비행복으로도 가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곧 들킬 겁니다. 유나에게는 공식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탈북 방조 혐의.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6월 15일.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6월 14일 밤. 우리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동강변에 모였습니다.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내일이네. 유나가 말했습니다.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아란 언니가 물었습니다. 무서워. 죽을 수도 있잖아. 맞아.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어. 유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란 언니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확신하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우리는 최고의 조종사잖아. 아란 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역대 최고 점수 받았잖아. 그리고 우리 함께잖아. 유나가 말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보단 낫지. 적어도 자유를 향해 날다가 죽는 거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년을 함께한 친구들. 아니, 자매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끝까지.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두려움, 희망, 꿈. 만약 살아남으면 뭘 하고 싶은지. 나는 내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여기처럼 감시받지 않고. 아란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자유롭게 날고 싶어. 명령 없이.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의심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말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위해. 저는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길로 가겠다고. 편지를 봉투에 넣고 어머니 방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발견하시라고. 우리는 평양산원의 하얀 가운을 입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는 전투기 조종사 복장이었습니다. 그 변신의 3시간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새벽 3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가방 안에는 신분증, 약간의 돈, 그리고 아버지의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속으로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평양은 조용했습니다. 아란 언니는 집에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 8달째 배.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부터 내 인생이 바뀐다. 엄마가 널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갈게. 견뎌줘. 조금만. 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나는 아무 짐도 없이 비행복만 입고 나왔습니다.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추억도 가족도 미련도. 안녕, 평양. 다시는 안 볼 거야. 유나는 고아원이 있던 방향을 한번 보고 돌아섰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순환 비행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평양선원 방문 명목으로 군용 차량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권층 여성 조종사였으니까 이런 배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경호원 2명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우리 셋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새벽,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평양산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평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하얀색 5층 건물.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북한의 다른 건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입구에서 신원 확인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윤 동무, 정아란 동무, 최유나 동무. 새벽 진료 예약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각자 진료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평양산원은 1980년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북한 최고의 산부인과 의료시설입니다. 일반 주민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특권층 여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밀수한 최신 의료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곳은 보위부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의 가족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으니까.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보안이 우리의 탈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서윤 동무는 이쪽, 정아란 동무는 저쪽, 최유나 동무는 저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각각 다른 진료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눈빛 교환. 모든 게 잘 되기를. 저는 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한서윤 동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요. 그리고 아랫배가 가끔 아파요. 제가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우세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15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계획대로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더 정밀한 검사는 안 해도 될까요? 저 조종사라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혈액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분.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아란 언니는 다른 진료실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배를 초음파로 검사했습니다. 화면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해 보입니다. 조금 작긴 하지만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란 언니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기, 출산 예정일은 한 달 후네요.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아기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태어날 거라고. 유나는 부인과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계속 질문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검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검진 끝나셨어요?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 셋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서에 나와 있던 그 비상구.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그리고 지하. 지하에는 뒷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둔 내부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한서윤 동무시죠?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간호사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가방 안에 비행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분 30초. 평소 훈련했던 대로. 이것도 가져가세요. 간호사가 또 다른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신분증, 돈, 비상약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살아서 자유를 누리세요. 한 부국장님이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인사하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10분. 뒷문 밖에 군용 지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아버지의 옛 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프에 탔습니다. 순환 비행장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지프는 평양거리를 달렸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뒤를 보니 다른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보위부 차량 같았습니다. 뒤에 차가 따라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보위부 같네요. 붙잡혔나 봅니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꽉 잡으세요. 지프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에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평양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7분 거리를 5분 만에 달려야 했습니다. 운전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만 더.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순환 비행장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새벽 5시 15분. 순환 비행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비행 훈련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전에 승인받아둔 훈련이었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프가 들어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대의 미그 29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투기들.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프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연료 최대로 채워주세요. 제가 정비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아버지가 심어둔 내부자였습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정비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우리는 각자의 전투기로 향했습니다. 1번 기는 저, 2번 기는 아란 언니, 3번 기는 유나. 저는 사다리를 올라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헬멧을 썼습니다. 벨트를 맸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연료 100%. 완벽했습니다. 아란 언니, 유나 들려? 제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들려, 서유나. 나도 들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종석 안에서 헬멧을 쓴 채.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7년을 함께 했으니까. 엔진을 켰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미그 29의 엔진 소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소리. 관제탑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203편대, 26 허가 요청합니다. 203편대, 잠시 대기하십시오. 관제탑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비행장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온 겁니다. 서유나, 보이부가 왔어.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허가 없이 이륙한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뭐, 미친. 다른 방법 없어. 지금 아니면 끝이야. 저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기체가 떨렸습니다. 203편대. 대기하라. 허가 전이다. 관제탑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린 갑니다. 제가 대답하고 무전기를 껐습니다.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옆에서 아란 언니와 유나의 기체도 움직였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스로틀을 더 밀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속도계를 봤습니다. 시속 200km, 250km, 300km.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랐습니다.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체의 앞부분이 올라갔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날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자유를 향해. 우리는 그렇게 북한의 하늘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륙 후 1분. 고도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0m, 2000m, 3000m.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진짜로 날고 있었습니다. 203편대. 즉시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편대 유지해. 남쪽으로 방향 전환. 제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세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선회했습니다. 평양에서 인천으로 280km의 거리. 우리의 생사가 걸린 거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1800km. 마하 1.5. 미그 29의 순항 속도였습니다. 이 속도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방해도 없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륙 후 3분. 레이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뒤에서 접근하는 기체들이 있었습니다. 4대.
순환 비행장에서 긴급 출격한 추격기들이었습니다. 서윤아, 뒤에서 따라와.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알아. 속도 더 높여. 저는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시속 2000km. 기체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아란 언니와 유나의 기체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추격기들도 빨랐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8km, 6km, 4km. 언니, 이러다 따라잡혀. 유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고도 낮춰. 지형짐을 이용한다. 저는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기체가 급강하했습니다. 고도가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3000m, 1000m, 500m. 우리는 북한 산악지대 위를 저공 비행했습니다. 산봉우리들이 아래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위험한 비행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산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추격기들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공 비행은 우리가 더 능숙했습니다. 우리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 레이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륙 후 5분. 우리는 평양에서 벗어났습니다. 황해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해. 그곳을 건너면 남한이었습니다. 유나야, 연료는? 제가 물었습니다. 50%. 괜찮아. 아란 언니는? 60%. 문제 없어. 좋아.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미사일 낙원. 추격기 한 대가 미사일을 발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미사일 경고. 회피 기동.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급기동했습니다.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포스가 몸을 짓눌렀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6발. 우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플레어 발사. 제가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연료도 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불꽃탄이었습니다. 2발의 미사일이 플레어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4발은 여전히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더 높이, 기동으로 따돌려. 저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체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몸이 좌석에 눌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포스가 너무 강했습니다. 정상에서 배럴로를 했습니다. 기체가 회전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지나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하강했습니다. 또 다른 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가까웠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유나, 내 뒤에 한 발 더 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알아. 유나가 급선회했습니다. 미사일이 유나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더 빨랐습니다. 산악 지형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산에 충돌해 폭발했습니다. 해냈어.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유나의 연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급기동을 하면서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한 겁니다. 서유나, 내 연료 20%밖에 안 남았어. 유나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로는 인천까지 가기 빠듯하다는 것을. 이륙 후 7분. 추격기들이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유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가장 느렸기 때문입니다. 연료 절약을 위해 속도를 낮춰야 했으니까. 서유나, 저놈이 계속 나를 쫓아. 유나가 말했습니다. 버텨. 곧 해상이야. 거기까지만 가면. 안 돼. 이러다 너희까지 위험해. 내가 저놈 좀 막아볼게. 유나야. 안 돼. 하지만 유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유나의 기체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추격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유나야. 무슨 짓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나한텐 잃을 게 없잖아. 너희는 가족 있고 아기 있고. 나는 원래 혼자였어.
유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셋이 함께 가기로 했잖아. 아란 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언니들. 사랑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껐습니다. 유나의 기체가 추격기와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서해 상공. 저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추격기를 유인해 서해 상공으로 끌고 갔습니다. 위험한 기동을 반복했습니다. 배럴롤, 인멜만 턴, 스플릿 S.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추격기 조종사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더 대담했습니다. 유나는 정말로 잃을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연료가 문제였습니다. 유나의 연료계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15%, 10%, 5%. 더 이상은.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연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추격기가 다시 미사일 낙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추격기 조종사가 결정했습니다. 연료 부족. 그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면 자신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추격기가 방향을 바꿔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았지? 난 안 죽어. 유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습니다. 유나의 연료는 3%였습니다. 서유나, 아라나. 먼저 가.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엔진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버텨. 제발.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륙 후 8분. 저와 아란 언니는 북방한 개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뒤에 남았습니다. 우리 애써, 아라나.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란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란 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언니, 무슨 일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배가 아파. 아기가. 아란 언니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출혈이 시작된 겁니다. 급격한 지포스가 태반에 손상을 준 겁니다. 언니, 버텨. 곧 착륙해. 서유나. 난. 아란 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나를 잃고 이제 언니마저 잃는 건가? 언니, 정신 차려. 아기 생각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란 언니가 신음했습니다. 알아. 버틸게. 하지만 언니의 비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이륙 후 9분. 갑자기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4대의 전투기.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미확인 기체. 이쪽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무장 해제 확인했습니다. 신원을 밝히시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우리를 도우러 온 겁니다. 이쪽은 북한 공군 203편대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4대의 F-15K가 우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거대한 전투기들이 우리 양옆에서 날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의 3번째 점이 포착됐습니다. 뒤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서유나. 나야.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야. 살아있어. 응. 엔진 꺼졌지만. 활공 중이야. 아직 안 죽었어.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의 기체는 엔진이 꺼진 채 활공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아란 언니도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F-15K 2대가 추가로 출격해 유나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우리 셋은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다 살았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륙 후 10분.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비상 클리어됐습니다. 우리를 위해 203편대 착륙 지시입니다. 1번기부터 착륙하십시오. 관제탑의 지시가 들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착륙 접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조종관을 조작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1번기 착륙 완료. 제가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유나였습니다. 엔진 없이 활공으로 착륙해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착륙이었습니다. 유나야, 천천히. 넌 할 수 있어. 제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이 정도는. 유나의 기체가 하강했습니다. 활공으로. 엔진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기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브레이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졌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기체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날개가 땅에 닿았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체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나야.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달려갔습니다. 기체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란 언니 차례였습니다. 언니는 고통 속에서도 착륙해야 했습니다. 언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제가 말했습니다. 응. 해볼게. 언니의 기체가 하강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집중했습니다. 아기를 위해. 기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한 번 튕겼습니다. 두 번 튕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정됐습니다. 착륙 성공이었습니다. 2번기 착륙 완료. 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땅. 자유의 땅.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란 언니가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사다리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1초. 언니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2초. 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3초.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아란아.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활주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비행복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의료진이 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 해냈어.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살았어? 응, 살았어. 우리 다 살았어.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유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방관들이 기체를 열고 있었습니다. 45분이 걸렸습니다. 기체가 망가져서 문이 안 열렸습니다. 드디어 유나를 꺼냈습니다. 유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서유나. 유나야. 괜찮아? 다리가 좀 아파. 하지만 살았네. 유나가 웃었습니다. 피투성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유나를 검사했습니다. 왼쪽 다리 골절, 갈비뼈 골절.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 제가 말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로 죽을 내가 아니잖아. 유나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셋 다.
280km를 날아왔습니다. 추격을 피하고 미사일을 피하고 죽음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살아남는 전쟁이. 병원 응급실.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란 언니는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른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두 친구 사이에서 수술실 문 위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제발, 두 사람 다 살려주세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란 언니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산모는 안정적입니다. 아기는요? 아기도 무사합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합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기가 살았습니다. 언니도 살았습니다. 아기 무게는 2.1kg입니다. 미숙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언니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인큐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우리 아기 봤어? 봤어요. 정말 작네요. 응. 하지만 살았어. 우리 다 살았어.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유나의 수술도 끝났습니다. 다리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갈비뼈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었습니다. 내부 출혈은 없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병실로 갔습니다. 유나는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쯤이야. 목숨보단 싸지. 유나야. 괜찮아. 의사가 6달 재활하면 걷는다고 했어. 날 수는 없겠지만. 유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내가 우리를 구하려고. 사과하지 마.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후회 안 해. 우리 다 살았잖아.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일 후, 우리는 한 병실에 모였습니다. 병원 측의 배려였습니다. 아란 언니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해냈다는 것이. 그날 저녁 국정원 요원이 왔습니다. 제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서윤 씨, 아버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한정민 부국장님은 처형되셨습니다. 당신들이 탈출한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울었습니다. 아란 언니와 유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USB를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음성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숨겨진 파일이었습니다. 서윤아,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구나.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는 행복했다.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내 친구들과 함께 잘 살아라. 서로 의지하며. 너희 셋은 운명이었다. 사랑한다, 내 딸.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우리의 자유를 위한. 한 달 후,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아란 언니는 아기 자유와 함께였습니다. 유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교육 중에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한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한서윤은 한지영이 됐습니다. 정아라는 정수민이 됐습니다. 최윤아는 최하늘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민 언니의 아기 이름은 자유. 남한에서 태어난 첫 자유였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지영은 항공 관련 연구소에 취직했습니다. 무인기 개발팀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투기를 몰 수는 없었지만 비행에 대한 지식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제가 면접에서 말했을 때 면접관들이 감동했습니다. 정수민 언니는 탈북민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자유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됐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최하늘은 재활을 마치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하늘은 장애인 스포츠 코치가 됐습니다. 날 수는 없어도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전하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탈출 1주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만났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수민 언니는 자유를 안고 있었습니다. 돌이 지난 자유는 이제 웃을 줄 알았습니다. 하늘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우리가 착륙했던 그 활주로. 지금은 평범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네. 제가 말했습니다.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지나간 것 같기도 해. 수민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해냈어. 믿기지 않아. 하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북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탈출한 그날 세 대의 전투기가 날았어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 대는 가족을 위해, 한 대는 아이를 위해. 수민 언니가 이었습니다. 한 대는 자유를 위해. 하늘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작은 자유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비행기를 보면서 저는 자유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북한을 모를 겁니다. 억압을, 감시를, 두려움을.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겁니다. 제 아들 자유는 이제 돌이 됐어요. 북한에 있었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북한을 모르고 자랄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한 거예요. 수민 언니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리는 다쳤지만 마음은 자유로워요. 더 이상 명령받지 않아요.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하늘이에요. 하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길로 우리는 자유를 찾았어요. 저는 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자유롭게, 감시 없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책 쓸까? 하늘이 제안했습니다. 책. 응. 우리 이야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7년, 우리의 탈출, 우리의 새로운 삶.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책 제목은 세계의 하늘, 하나의 자유였습니다. 책이 출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특히 70대 독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6.25 전쟁 이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자유를 지켜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아직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독자가 리뷰에 썼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세대, 산업화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또 다른 독자가 썼습니다. 우리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학교, 기업, 단체, 많은 곳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2026년 어느 날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 전망대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또 누군가 자유를 향해 날아가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하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수민 언니가 말했습니다. 자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두 돌이 된 자유. 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자유. 비행기. 자유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래, 비행기. 언젠가 너도 탈 수 있어. 수민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날았던 그 하늘. 이제 우리의 하늘. 언젠가 북한에도 진짜 자유가 오길.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